넓은 부처님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고 이와 같이 시방이 티끌처럼 많은 국토가 일시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앞에서도 능음주를 하기 전에 방광을 했어요. 그 정수리에서 꼭 이제 많은 부처님이 딱 해서 능음주를 막 설하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수보살은 그걸 받아서 아난눈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거기서 방광했고 이제 두 번째 방광입니다. 그래서 시방이 티끌처럼 많은 국토가 일시로 나타나니 부처님의 의실력으로 여러 세계가 한 세계가 되는 그런 방광을 보이셨어요. 그 세계 속에 있는 여러 보살들은 모두 제 나라에 있으면서 합장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방광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방광하기 전에 법화경에도 보면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고 나서 이제 이런 삼매에서 깨어나셔서 법문을 설하신 게 법화경이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방광을 하셨습니다. 자, 모든 중생이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여러 가지로 뒤바뀌어서 그 업의 씨앗이 자연 악차의 열매와 같이 한데 모여 있었어요. 악차는 씨앗이 3개라고 해요. 씨앗이 3개에 있는 열매래요. 그 씨앗이 3개에 있는 열매를 왜 악차와 같나니 이렇게 했냐면, 이 씨앗이 3개라는 게 우리 중생이 씨앗이 3개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혹, 업, 고라고 해서, 혹은 미혹을 말하는 거예요. 미혹.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그리고 업장이 두터워. 어리석음을 해서 업장이 두터워서 고통을 갖게 된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지금 혹업고야. 혹업고. 지금 아난존자도 그렇게 오랫동안 부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어디 있냐 했더니 미혹하잖아. 지금 미혹해서 마음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업장이 계속 두텁게 쌓여질 수밖에 없지. 입만 열면 계속 업장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난 널 사랑해 한다고 해놓고 상대를 가해해. 상대가 느끼는 건 폭력이야. 모두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말하고 행동하는 게 나를 폭력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거지?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난 널 도와줘 해놓고는 도와주기는커녕 더 고생시키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해놓고 하는 행동은 업장이 더 두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사랑하면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더 불행해. 아이 낳으면 행복할 때 했더니 더. 그래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런다네요. 어떤 이제 보살님하고 젊은 보살님 애엄마하고 이제 2살 엄마하고 상담을 했는데 자기는 둘째를 절대 갖지 않겠대. 첫째도 안 낳으려고 했었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 자식을 낳아서 이 힘든 세상을 살게 하고 싶지 않대. 힘든 세상을 살게 하고 싶지 않대.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삶이 너무 힘들었나?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방송인인데 이렇게 아나운서나 방송 일을 해오면서 자기가 열심히 재수까지 하면서 이제 동국대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일을 했는데, 방송 일을 하면서 인격 모독을 너무 많이 당했대. 그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에게 구사리를 줬는지 정말 미칠 만큼 힘든 경우 많았다고. 그런데도 하긴 해서 지금은 이제 계속 하는데, 얘가 자기 딸이 두 살인데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이렇게 가면 이제 자기는 직장에서 일을 해서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데 그때까지 6시까지 있는 애는 자기 아이밖에 없대. 그 대부분의 애엄마들은 한 3시, 4시 돼서 다 애를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한테 너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때문에 아이를 너무 괴롭게 하는 게 아닌가? 라면서 내가 지금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보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나 그만둬야 되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에 이제 아이를 생각하는 것은
근데 우리 분위기가 이제 그 대부분의 엄마들이 이제 맞벌이를 해서 6시에 데리고 가는 엄마가 그래도 20% 30%라도 되면 위안이 좀 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엄마들하고 있으면 괜히 자기가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 자기를 경계하는 것 같고 자기는 정장에 6시 맨날 나오고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은 추리닝 차림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를 이렇게 사실은 그러면 오히려 프라이드를 가지고 내가 전문직에 종사를 하니까 너무 내가 이렇게도 그래도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존감이 엄청 낮아 있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너무 삶의 풍파가 고되니 아이를 낳아서 이 고된 풍파를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살아도 이승이 더 낫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세상은 무한한 경험을 통해서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사람으로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아이는 만약에 당신이 이제 아이를 갖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그 아이가 되지 않았겠냐. 당신만한 사람이 어딨냐. 다른 사람의 아이가 되면 더 불행하지 않겠느냐. 당신은 그래도 이렇게 다툰 여성 중에 상위 10% 내지 20% 안에 드는 사람 아니냐. 안정적인 직장에 뭐 커리어 우먼에 뭐 대학도 나오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오히려 아이를 자들은 못 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아이를 나한테 오지 않게 하면 구천을 떠돌 수 있는 거고 지옥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축생으로 말이나 소의 자식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저 외국의 이디오피아라든지 뭐 소말리아라든지 이런 데 태어나봐. 근데 이제 내 아이로 태어나면 그래도 나는 안정적인 이런 부모와 직장과 이렇게 있으니 아이가 훨씬 더 나한테 생명을 오는 것은 더 좋은 일이잖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고 한데 이제 우리 손주로 와줘서 너무 고마워. 네가 여기 안 태어났으면 어디 태어났겠니? 생각을 해봐라. 그래 훌륭한 재벌가에 태어날 수도 있지만 백분율로 따지면 여기 계신 분들은 20% 안에 들으시는 분들이라고요. 대한민국 안에서. 그러면 세계 안에서 보면 상위 10% 안에 드시는 분이에요. 세계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 중에 10%예요. 그러면 동물로 아니 우리 손주를 안 왔으면 동물로 태어날 수 있었다니까. 너 말로 태어났고 너 소로 태어나. 우리가 구제해 준 거야.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너를 구제해줘서 소로 태어날 걸 가지고 아니면 가난하게 미천한 곳에 태어날 걸 가지고 그래도 여기에 태어났으니 그래서 자식을 갖는 것도 이렇게 생각이 여성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나 하나 태어난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둘은 더 나름 자기 사고가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지금 드린 그런 말씀으로 하면 그러면 생각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선배들한테 인격적 모독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러면 험난한 세월을 거쳐서 그래도 여기까지 당당히 와서 이렇게 이런 직업 그 직업을 방송계 직업을 계속 하고 있어. 그러면 스스로 자랑스러워 해야지. 굉장한 태풍을 헤쳐나왔으면 그래도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막 가슴에 상처가 돼서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글로리를 보면서 쾌감을 느꼈다는 거잖아. 글로리 복수기거든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놀림당하고 이렇게 학원 폭력당한 이것을 계속 담고 20년 동안 계속 10여 년 동안 계속 어떻게 복수를 할까 하다가 결국 복수를 해서 다 전부 다 죽거나 다 이제 감옥에 보내고 다 했어. 야, 이거는 원수 갚는 거잖아요. 한 번씩 자기도 그런 생각하는데 내가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인격적 모독을 하는 이런 사람을 복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원래 이제 방송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이렇게 그 교양이 넘치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시장동 가면 다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 서로 얘기하는 거 보세요. 교양이 넘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근데 그런 사회에서 아나운서나 그 방송계라면 입이 열린 사람인데 이제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입을 좀 이제 조심해요. 근데 방송계는 입을 열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말빨이 세고 막 그러겠어요. 그런 곳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해서 자기를 이제 대단하다고 여겨야 되고 또 자식에게도 아니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해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본인이 이제 자기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한테도 맨날 미안하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그거거든요. 이제 그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가 늦게 갈 때 이렇게 잘 견뎌줘서 고마워. 넌 역시 대단해. 역시 너는 내 딸이야.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고 네가 성공한 것에 대해서 그 보상을 해주거나 칭찬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근데 내 엄마가 못 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이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견뎌내고 힘들게 이겨내서 3시간 동안 혼자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치유가 잘 안 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상담을 한동안 했는데 나중에 너무 고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생각에 따라서 정말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진짜 살아갈 만하다.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그러면 고생에 겨워도 힘들게 살아도 살아있는 이 자체가 보람차고 할 텐데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자식을 안 가지려고도 하고 이러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 밑에서 자존감이 많이 확 다운돼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자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존감이 푹 이렇게 하다 보니 내가 어쨌든 더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더 해줘야 하고 이게 젊은이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는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 거의 1순위이더라고요. 보면 돈보다도 더 요즘엔 중요한 게 아이 이렇게 내가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나를 희생해서 뭘 해줘야 되는데 희생하고 싶지 않고 나는 내 삶을 즐기고 싶다라는 그런 거예요. 사실 내가 재미있게 노는 것보다 누군가의 어떤 희생을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상대를 키워주고 봉사를 해주고 이것에 더 사실은 긍지를 더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것인데 근데 그 에너지가 마음의 에너지가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남을 도와주고 뭘 하고 남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식이 남도 아닌데도 아이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것이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혼자 즐기고 여행 가고 스포츠하고 뭐 이렇게 그 뷰티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남을 돕는 것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중생이 악착취, 호겁고다, 미혹하니까 업이 더 가중이 돼. 업이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나 아이 안 가지고 나 혼자 재밌게 살면 뭐 괜찮겠나?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고를 가지면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업으로 이어지기가 쉽고 고통으로 행복하려고 나 즐기려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꼭 그런 게 아니더라. 또 고통 속에도 시달리더라. 그래서 악차라는 것이 호겁고의 열매와 같이 한데 모여 있으며 수행한 모든 사람들이 최상의 보리를 이루지 못하고 별도의 성문이나 연각을 이루며 외도와 하늘과 마왕과 마군의 권속이 되기도 하니 이 모두가 근본을 알지 못하고 뒤섞여 어지럽게 닦아 익혀 때문이다. 근본을 알면 이렇게 이제 외도의 마군의 권속이 되지 않을 텐데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 텐데 그 근원을 알지 못하고 어지럽게 닦아 왔겨서 그런 거예요. 이는 마치 모래를 삶아서 좋은 음식을 만들려는 것 같아서 비록 티끌처럼 많은 겁의 세월을 지낸다 하더라도 마침내 이룰 수가 없느니라.
자, 두 가지 근본이라는 건 무엇인가? 위에 두 가지 근본을 알지 못해서 어지럽게 그렇게 했다겠죠. 두 가지 근본이란 건 무엇인가? 하나는 시작이 없는 시작이 없는 나고 죽음의 근본이다. 그리고 지금 너와 모든 중생들이 반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연심, 이제 그 무시생사의 근본으로 시작이 없는 생사의 근본으로 반연심을 가지고 이걸 보고 자성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진심인 줄 알았다. 무시생사의 근본인 반연심을 진심으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무시생사의 근본인 반연심. 반연심이 뭐냐면, 이제 그 반연은 인연이에요. 인연. 이제 인연의 대상을 조금 더 부각해서 반연이라는 거예요. 주고받고 상반한다, 동반자 할 때 같이 옆에 있는 거잖아요. 인연이라는 것에서 더 상대적 개념을 더 부각을 시킨 게 반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부딪히고 뭐 하고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반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랑 반연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법주사에 며칠이지? 16일인가요? 이때 법주사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가는 사람이 있죠? 저랑 반연이 돼서 거기 있는 법주사 스님은 여러분들은 무슨 반연으로 오셨어요? 황산 스님 반연으로 왔어요. 황명사 반연으로 왔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반연은 이게 진심이 아니고 이 밑에 나오죠. 둘째는 시작이 없는 보리와 열반의 원래 깨끗한 본체다. 청정체예요. 청정체. 이것은 무시 보리 열반 근본이에요. 무시 보리 열반의 근본인 청정체라는 거예요. 이건 불성이라 할 수 있어. 불성. 이것이 진심이에요. 이 불성의 마음을 더 집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반연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반연으로 벌어지는 것들이 마음이다. 마음의 근본은 청정체인데 이 자성은 청정체인데 이 반연심을 진심이라고 여긴 거야. 지금 안한존자가 7군데를 얘기했잖아요. 마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했는데 다 다음 보면 요거 가지고 얘기해. 그러니까 오감과 의식, 생각이죠. 이것이 둘이 서로 이렇게 되는 요것들은 모두 다 반연심이죠. 여러분들이 아레아식, 말라식과 아레아식 더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면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반연심과 함께 청정체를 보려고도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안한존자의 대답은 모두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반연심을 가지고 7번을 계속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100만 번을 대답해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 해도 아니니라 모두 다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청정체 근본, 보리 열반의 근본인 청정체를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바다를 볼 때 파도가 바다인가요? 물이 바다인가요? 파도가 바다. 파도 반연이 돼서, 물과 반연이 돼서 초록초록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잔잔하게 돼. 바다에 가면 잔잔한 파도든 높은 파도든 있잖아요. 저 파도를 보고 바다라 하잖아요, 하기는. 근데 물이 바다지. 물이 바다예요. 물인 거예요. 저 파도도 사실은 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파도를 가지고 바다다. 반연심을 가지고 이걸 보고 진심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을 부부 시간에 인연이 있어. 이것만 가지고, 반연심만 가지고 하면
이제 오늘은 이제 뭐 직장에서 퇴근했는데 웃으면서 막 와. 오늘은 왜 웃음, 내일은 좀 오는데 화를 내면서 와. 어제는 왜 웃으면서 오늘 왜 화를 내? 왜 화를 내? 나한테 화내는 거야?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야. 나한테 화내는 거야? 막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밖에 나가서 들어오면서 좀 짜증날 수도 있잖아? 짜증을 막 내. 그러면 나보고 짜증낸다고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한 보면 반연심만 가지고 그 남녀 부부 관계를 하면 무조건 싸우게 돼요.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기분이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청정체를 가지고 본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심호흡하고 집에 청정체를 드러내야 돼 이러면서 차별이 없는 근본적인 맑은 마음을 드러내 이렇게 하면 그나마 조금 참을 수가 있죠.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근본을 이해하면 부모 자식도 자식이에요? 전생에 부모였을 수도 있잖아요. 전생에 동생이 있거나 형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은 자식으로 보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아래 것으로 보잖아요.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내가 용돈도 주고 내가 키웠으니까 내 아래 것으로 부모는 자식을 소유물처럼 생각을 해요. 부부지간에도 그런 게 있다니까. 부부지간에도 이제 남편이 대기업 다니고 여자는 집안에서 살림하고 있으면 남편이 은근히 집에 와서 뽀긴다니까요. 뽀겨가지고 여자를 시종다루지 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반연심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청정체 본래 마음. 내가 비록 지금은 돈 벌어서 이렇게 그 부인에게 용돈도 몇백만 원씩 주고 이렇게 뭐 명품도 쓰게 하지만 전생에 얼마나 내가 많이 빚을 졌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다 갚는 거다 하고 전생에 이렇게 빚을 졌으니까 이 생에 내가 공주처럼 잘 모셔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나보다 사회생활이 경험이 작지만 전생에는 왕이었을 수도 있고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님이었을 수도 있다고 우리 아들이. 그러니 아들과의 관계에서 평등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얘가 더 낫구나 생각하면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는 무의식 중에 아이들을 제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마음에 안 드는 건 싫다라고. 결혼 같은 것도 꼭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저렇게 예수쟁이를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연심이기 때문에 혹 없고라는 거예요. 혹 미혹하잖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 되면. 그러니 여기에서 청정체 무시 고리 열반의 근본인 청정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너의 식정, 원래부터 밝은 너의 식정이 모든 인연을 만드는데 바로 그 인연으로 인해서 본래의 참다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자꾸 이렇게 파도가 철썩 하니까 그것도 파도가 조금 이제 잔잔하면 그래도 물이 바다구나라고 하는데 파도가 이제 5m, 10m씩 쫙 쳐봐요. 그러면 물 생각할 겨를이 없어. 우리 생사의 풍파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생사의 풍파가 거세.